안녕하세요. 동행쌤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외도와 직면한 부부들이 외도 상담에 나올 경우 다음과 같은 것을 염두에 두고 상담 치료합니다. 이 부부에게 외도가 재발되지 않기를. 인간이란 존재는 아는 대로 사는 것보다 익숙한 대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특히 무의식적으로 하는 언행은 아는 대로보다 익숙한 대로 합니다. 이런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발견하죠. 예를 들어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술과 관련된 무엇인가를 발견하면 무의식적으로 술 이야기를 합니다. 더 이상 술을 마시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손에는 이미 술과 술잔을 잡고 있는 경우도 있죠. 담배도 비슷한데요. 금연해야지 라고 말은 하지만 손에는 담배나 담뱃갑을 잡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외도도 이와 비슷합니다. 한번 외도를 한 외도 행위자들의 경우 외도 발각 시 다시는 외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만 어느 순간 두 번째 외도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말을 해서 외도가 재발되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 아는 대로보다 익숙한 대로 외도하는 것이죠. 외도가 한 번, 두 번 이어지다 보면 외도 행위자는 외도에 익숙해집니다. 말로는 외도는 나쁜 것이다, 외도하지 않겠다고 말하지만 첫 번째 외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두 번째 외도를 합니다. 이런 상황과 직면하면 외도 피해자는 이중삼중의 고통을 맛봅니다. 첫 번째 외도로 인한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기 전 새로운 외도는 외도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죽게 만들죠. 한편 상담 현장에서 만나는 내담자들을 대상으로 이번 외도 사건이 첫 번째 사건인지 물어보면 연애 때부터 혹은 신혼 때부터 수차례 외도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외도에 대한 익숙함으로 인하여 결혼 생활 내내 외도가 반복되는 것이죠.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외도는 멈출 수 없는 행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외도도 멈출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 있죠. 첫째, 외도와 직면한 부부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둘째, 외도 행위자의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셋째, 외도와 직면한 부부의 구조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넷째, 외도와 직면한 부부의 정서적 안정감이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 필요하죠. 그런데 많은 부부들은 외도 직면 후 이 부분을 소홀히 합니다. 외도 행위자의 경우 자신에 대해서는 자신이 잘 안다면서 치료적 작업을 거부하거나 저항하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자신에 대해 잘 안다는 사람만큼 자신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도 없습니다. 특히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모르나 자신의 욕망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에 욕망이 갑자기 꿈틀거리기 시작하면 아는 대로가 아니라 익숙한 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외도와 익숙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외도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마음에 울적함이 생기면 외도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마음에 불안함이 있으면 외도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외도를 하는 동안에는 울적함도 불안함도 사라지니 외도로 인해 외도 피해자가 겪을 고통은 생각지도 않고 익숙한 대로 외도의 기회만을 찾습니다. 그리고 실제 외도 행위를 다시 합니다. 첫 번째 외도 발각 후 다짐했던 각오와 약속은 이미 머리에서 사라진 것 같죠. 따라서 마음과 감정의 익숙한 대로 외도를 합니다. 그리고 외도를 하면 할수록 진화하는 모습을 보이죠. 더 은밀하게, 더 비밀스럽게 외도를 합니다. 거짓말과 은폐로 자신의 외도 행위를 감추죠. 그러다 어느 날 아주 우연히 새로운 외도가 발각되고
이때부터 외도 피해자는 지난 외도의 상처와 아픔이 더해져 더 과한 분노와 공격성이 발현되는데요. 외도 행위자는 반복된 외도 행위 속에 무덤덤한 모습을 보이죠. 첫 번째 외도 발각 때에는 외도 행위자 스스로도 놀랬다면 반복된 외도 발각 때에는 무덤덤한 모습을 보이죠. 한번 겪어본 부정적 학습 효과로 인하여 죄책감과 수치심에 대해 무감각하게 됩니다. 이에 외도 피해자로부터 뻔뻔한 사람이나 심할 경우 사이코패스라는 말까지 듣기도 합니다. 첫 번째 외도 후 깊은 성찰과 이를 통한 성숙함의 결핍이 몰고 오는 부메랑이 외도의 재발이죠. 따라서 외도 직면 후 외도 피해자는 물론이요, 외도 행위자도 상담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외도 행위자의 외도 회피 의지와 무관하게 외도 행위자도 상담 치료를 통해 성찰을 배워야 하죠. 또한 내면에 존재하는 욕망에 대해 탐색하고 이를 어떻게 조절과 자제할지에 대한 대안 마련을 해야 그나마 외도 재발에 대한 안전장치를 갖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이 부족할 경우 외도는 재발됩니다. 즉 아는 대로가 아니라 익숙한 대로 외도의 유혹과 욕망이 있을 경우 외도 행위를 거침없이, 갈등 없이, 그리고 고민 없이 할 수 있죠. 외도가 주는 고통이 외도 피해자에게 각인된다면 외도가 주는 쾌락은 외도 행위자에게 각인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 외도 후 외도 행위자는 알아야 합니다. 여차하면 다시금 익숙함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이런 익숙함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외도하는 삶으로 결혼 생활을 채울 수 있고 이로 인해 파국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외도의 대물림을 통해 자녀들에게 부적절한 유산을 물려주고 아픔과 상처를 물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금 강조합니다만 사람들은 아는 대로보다 익숙한 대로 살아가는 경향이 더 많습니다. 이런 점을 제 칼럼을 통해 이해하고 수용하신다면 외도 직면 후 부부가 함께 상담 치료에 임하세요. 특히 외도 행위자의 상담 치료는 외도 피해자 못지않게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오늘은 사람이란 아는 대로보다 익숙한 대로 살아간다는 입장에서 외도 문제를 다뤄 보았는데요.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